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 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네, 골라 듣는 재미는 사실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골라 듣는 재미는 좀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막 골라서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은 완전히 다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94강 수생식물 이제 거의 100강은 넘었죠. 실제 이제 이론은 94강이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특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1점 더 얻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더랬어요. 물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강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한번 또 더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어떤 이 이론의 같은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쭉 같이 듣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기술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효과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또 공부가 그게 참 효과적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사실은 좀 틀려요, 공부하는 방법이. 근데 어느 책이든 이 책 저 책을 보는 것보다 요즘은 책이 너무 많아서 다르죠, 그죠? 근데 어느 책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했으면 그 책 하나를 완전히 다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 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인터넷 자료에서 저는 지금 했죠, 그죠? 근데 저는 왜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해놨느냐면, 옆에 또 인터넷 출처도 저는 책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를 보면은요, 실제 너무 많은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자료를 찾으면 하나만 찾아라요. 오늘 제가 수생식물 찾았으면 수생식물 하나만 딱 찾고 거기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찾아가지고 정말 어느 게 올바른 건 또 막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읽다가 다 지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또 꼭 보면은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그렇죠. 어느 자료 하나에서 봤다. 근데 실제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보기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봐야만이 가장 좋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가장 좋고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자료만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딱 찾아서 수생식물, 부엽성 식물 하나만 딱딱 찾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리를 하시려면 가장 짧은 걸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책 한 권을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페이지짜리가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게 훨씬 짧은 게 여러분은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사는 정말 책 한 권을 읽고 한 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책 5권을 읽고 정말 한 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은 정말 한 몇 줄을 읽고 여러분들은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천하면서 그냥 수세식물은요 어떻고 저떻고 하면 여러분들은 알아가는 재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인터넷 뭐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또 참조를 하시고, 저는 중요한 어떤 부분만 그리고 자료 찾더라도 제발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생식물과 부엽식물을 할 건데요. 여러분의 어떤 실수하는 부분이 또 뭐냐면 수생식물이라면 꼭 하나만 더 아세요. 그런데 사실 수생식물 하나만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맨날 보면 자료가 다 똑같은 걸 보는 건지
아니면 누구 답지를 보고 뺏기는 건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천에 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요, 여러분은 그런 답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천 전체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물론 지금 공부할 때는 수생식물 하나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가 아니고 저희 강의가 알아가는 재미, 아는 재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찾는 수생식물이지만 여러분 이게 나중에 기술사 시험 칠 때는요, 하천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만이 수생식물에 관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답지가 단순하다는 거죠. 공부할 때는 수생식물 하나만 찾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부엽식물이라는 것도 부엽성 식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답지 쓸 때는 정말해서 기술사 시험 칠 때는 그거 하나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가 통괄성 있게 해서 하천의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을 싹 다 알아야만이 좋은 답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지 적어 오면은 요거 대략 하나 딱 적어 오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나 적게 했던 사람이나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나 5년 정도 공부했던 사람이나 왜 답지가 똑같은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생식물 의미와 구분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사는 생활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죠? 수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식물이고요. 자, 근데 수생식물은요, 물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 이러면 어디나 다 똑같이 인간이죠. 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그죠? 다 인간이죠. 그죠? 그래 똑같은 개념이에요. 수생이. 단지 뭐예요? 어디에 사느냐? 서식지죠.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생육이죠. 그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생육이나 생태라고 그러죠. 어떻게 지가 살아가느냐? 어떤 상태로 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서식지 구분, 그 다음에 생육, 생태별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 해놨습니다. 섭지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강의의 의미입니다. 섭지식물.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수생이라는 것은 물속에 무조건 잠겨서 사는 것은 무조건 섭지식물 포함해서 수생인데, 협의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중에서 생활하는 식물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생식물은 물속에서 사는 거야. 섭지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물속 수중에서 생활을 하는데 단지 서식지 어디에 사느냐? 미국에서 사느냐? 한국에서 사느냐? 아프리카에 사느냐의 차이죠. 서식지죠. 그다음에 이 뭐죠? 생태별, 생육별로 차이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생태별 해놨죠. 서식지, 수생이니까 지가 바다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민물, 여기에 지금 바닷물형이냐 저수형이냐 그 다음에 하천형이냐 저수지나 호수형, 그죠? 그래서 하천형이냐 또 논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논형은 잘 안 하죠, 그죠? 바다와 주로 이제 하천형 아니면 저수 또는 섭지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서식지별로 나눈 수생식물입니다. 자, 생육이나 생태별로 따라 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주로 이제부터 나옵니다. 부엽식물로 구분한다 라고 해놨어. 제가 부엽성 식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생식물 이러면은 뭐 침수식물이 어떻고 저떻고 나오죠. 요 옆에 지금 밑에 바로 나오네요. 수생식물의 유형, 정말해서 생육별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수형이냐 부엽성이냐 하는 것은 생육형이에요. 생육형별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생식물과 부엽성 식물의 차이점을 보여드린다고 제가 지금 해놨어요. 자, 그랬는데 생육과 생태적으로는
모든 것은 부엽식물. 모든 것은 수생식물 중에서도 바다에서 사든 이 하천에서 살던 이게 물이에요. 그죠? 물인데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살아도 전부 다 입이 나오죠? 왜요? 지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죠?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 부엽이에요. 다 부엽인데 앞에 뭐였죠? 주로 부엽 성질하던 구분으로 방법하는 방법이 됐어요. 어떤 부엽이요? 여기 보면은 프로틴 리브드 해놨어요. 그죠? 입이 지금 올라오는 상태에서 따라서 구분을 한다. 어떤 것을 생태나 생육 상태별로 수생식물로. 자, 서식지별로 나누고 생태, 생육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것으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는 뭐였죠 아까? 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입에 띄우는 상태, 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정말에서 가라앉혀 있느냐, 위에 표면 위에 떠 있느냐, 아니면 붕붕붕붕 떠 있는데도 붕붕붕붕 떠다니느냐 라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앞에 침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수생식물 하면서 어떤 침수 상태도 며칠형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식물학자가 하는 거겠고 우리는 굳이 그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침수형 하면서 나오는 것이 영양기관이 물속에 잠긴다라고 해놨어. 정말에서 줄기가 물속에 잠긴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물 표면 밑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엽은요, 물 밑에 뿌리가 있고 잎이 표면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유 하는 것은 떠다닌다는 소리고, 유니까, 그죠? 제가 떠다니면서 뭐 근거도 없이 좀 바람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파랑에 따라서 떠다니는 거고요. 정수는요, 주로 섭지 식물로 간주한다 해놨습니다. 갈대, 부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수 식물 또는 정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뿌리가 주로 밑에 땅에 있는 경우가 거의 다 정수성이죠. 그러면 부엽성도 사실은 정수성은 맞아요. 왜냐하면 땅 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정수의 계통을 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이 밑에 기간이 지금 물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 같은 경우는 통기조직의 발달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연꽃을 정수식물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갈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수식물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갈대가는요 정수식물인데 요거는 부엽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지금 부엽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수식물이라고 하잖아요. 딱 뿌리가 있죠? 그랬는데 우리가 연꽃 같은 경우는 같이 정수식물이야. 다 두 개 다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부엽식물이라고 그러죠. 통기조직의 차이죠. 그죠? 지는 물속에 잠겨도 잘 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생육, 생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상육형은 뭐 침수형, 부엽, 부유, 정수 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알고 외우느냐, 모르고 외우느냐의 차이는요. 답지에서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부엽성 식물 요거 하나만 달랑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요것만 쓰겠죠. 그죠? 그랬는데 실제로 부엽성 식물을 우리가 식물을 했을 때는 요것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자체를 안다면은 여기서부터 건드릴 수도 있고 부엽성 식물의 특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큰 차이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훨씬 답지 쓰는데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에도 이야기했죠. 수생식물, 부엽성식물 막 종류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는 어떤 구분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문제 두 번 잘 안 나오겠죠. 뭐 5년 뒤, 10년 뒤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다른 문제가 유사 뭐 하게 나오든 아니면 약간 살짝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도 풍부하게 정말 다르게라도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의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육생식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수생식물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거는 물속에 사는 건 아니고 육생식물에 그냥 식물이죠. 식물. 육생식물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냥 식물의 생육이나 생태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라운키에르라고 해요. 라운키에르. 자, 이거는 요즘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관목이라든지 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총상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이놈들도 그죠? 지가 키 작게 사느냐, 키 크게 사느냐, 눈이 어디에 있느냐, 겨울에 눈이 뭐 밑으로 달리느냐 이런 것은 지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수생식물에는 적용이 되진 않고요. 주로 육생식물 우리가 말하는 나무, 수목에 우리가 어떤 생육형을 말할 때 우리가 라운키에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아까 식물에 구분하는 방법, 생육형이죠. 한마디로 서식지별, 아까 뭐 하천 이런 것에 따라서 수생식물 또는 육생식물로 그냥 육생식물 하니까 진짜 이상하다 그죠?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부엽 식물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엽 식물의 상태와 기능이 나오죠. 입이 수면 위로 나오는 거, 그죠? 자,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수식물이에요, 그죠? 갈대도 정수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부엽식물도 정수식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수식물 적어라 이러니까 뭐 연꽃만 적고 이러는데 갈대도 다 정수식물입니다. 자, 그랬는데 부엽식물은 물 생육성이고요. 생육에 따라서 잎이 물 위에 나오는데 물 속에서 지는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통기 조직 때문이죠. 그죠? 자, 생태와 기능해서 통기 조직 때문에 지가 앞뒷면 줄기에 물속에 적응을 하면서 앞뒷면에 기공이 발달했다라고 했죠. 뭐 지가 뭐 물속에 사니까 발달을 한 건지 이렇게 발달이 잘해서 물속에 사는 건지 사실은 살다 보니까 발달이 하는 거죠. 실제로 환경에 잘 적응을 하면서 살게 돼 있으니까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잎은 이렇게 큰 잎을 가지고 있죠. 부엽식물은 왜냐하면 밑에 줄기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잎을 넓게 수면으로 띄웁니다. 그죠? 뭐 수련도 마찬가지죠. 수련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좀 다르죠. 수련은 잎이 좀 더 올라와 있죠. 그죠? 근데 연은 잎만 밑에 수면에 딱 떠 있죠. 그지? 잎이 이렇게 수면에 쫙 붙어 있고 수련은 잎이 좀 떠 있죠. 그것의 차이가 저때 수련하고 연하고 차이를 설명을 하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태와 생육의 차이점, 모양의 차이점. 꽃은 비슷해요. 사실은 저는 비슷하더라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차이점. 그죠? 그리고 수련은 통기조직은 발달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통기조직 발달하지 않았고 수련은 사실은 정수 기능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심이 조금 깊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얕은 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연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또 다른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상태에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속이면은. 그래서 통기 조직을 바라는 것은 어쨌든 연은
둥기 조직이 어쨌든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직립 기능을 합니다. 저때 우리가 저번 121회 때 시험에 나왔죠. 식물의 기능을 할 때 식물의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생태하고 기능하고 같이 다 구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보호대상 수생식물을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생식물과 보엽성 식물 있는데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하천하고 하안, 그 다음에 수변,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천에서 말하는 내용들, 지금